재훈 씨의 아들은 누구보다 윤호를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보며 그를 사업 파트너로 믿어왔고, 무엇보다도 누나를 윤호에게 소개하며 그를 가족으로 맞이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사위가 된 윤호는 언제나 재훈 씨에게도 성실하고 믿음직했고,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겪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던 재훈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아들의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해 보여? 아들은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묘하게 떨리는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별일 아닙니다. 다 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재훈 씨는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재훈 씨는 거실 소파 밑에 떨어진 아들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줍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윤호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평범치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했다. 현금 2억이다. 순간 재훈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에 한참을 굳어있던 재훈 씨는 곧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윤호가 너에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사실이냐? 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머리 숙인 모습과 한숨 소리에 재훈 씨의 의문과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위는 왜 아들에게 그 큰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연 들어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재훈 씨는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한때 작게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 회사는 재훈 씨의 열정과 노력으로 규모가 커졌고 어느덧 업계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굳혔습니다. 5년 전부터는 아들이 함께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훈 씨는 아들이 가진 젊은 감각과 도전 정신에 깜짝 놀랄 때가 많았지요. 사업의 방향성이나 새로운 기획안에서 아들은 누구보다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재훈 씨는 2년 전 사업 전반을 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봐준 아내와 함께 미뤄두었던 세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여행을 다니며 매일같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 속에서 재훈 씨와 아내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훈 씨에게도 은근히 마음에 걸리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모두 혼기가 꽉 찼는데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이른 나이에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바쳐 온 재훈 씨로서는 결혼할 나이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설레는 표정이 얼굴 가득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제 사업을 도와주신 분인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꼭 한번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대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마음에 들었니? 정윤호라는 분인데요. 저보다 2살 많아요. 정보통신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이 참 신뢰가 가요. 저한테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말에 재훈 씨는 은근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라니 또래 친구들끼리 간단히 시작한 관계가 아닌 듯 했지요. 게다가 아들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다니 더 궁금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좋게 말할 정도라니 만나보고 싶구나. 그래.
나를 잡아서 같이 식사라도 하지.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말에 살짝 웃음을 띠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 우리 집에도 결혼을 안 한 아가씨가 한 명 있어서 내심 기대가 되네. 아내의 농담에 아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가족들에게 소개하려는 것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윤호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윤호를 재훈 씨와 아내 앞에 데려왔습니다. 윤호는 깔끔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고 겸손하면서도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태도 덕분에 만나는 순간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여유롭고 신중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묘하게 신뢰감이 느껴졌지요. 아들이 윤호를 왜 이토록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윤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서요.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도연 씨와 함께 일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재훈 씨는 한동안 윤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묵직하면서도 사람을 이끄는 그의 진중함에 더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재훈 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지요. 윤호 형 덕분에 저희 사업이 확장할 수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윤호 형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재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든든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니 안심이 되면서도 속으론 결혼 얘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 씨는 아들의 삶에 윤호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인 윤호를 가족에게 소개한 뒤 재훈 씨는 아들과 윤호가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윤호는 사업가로서도 훌륭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재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딸의 얼굴에는 설레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윤호 씨와 만나고 있어요. 도연이가 소개해주면서 몇 번 함께 만났어요. 그러다 친해지게 됐고, 그 덕분에 저도 윤호 씨와 알게 됐는데, 만나보면 만날수록 좋은 분이에요. 재훈 씨는 딸의 입에서 윤호의 이름이 나온 순간 흠칫 놀랐지만 딸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결혼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던 딸이 이렇게 직접 마음을 털어놓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요. 그래? 둘이 인연을 이어가게 됐구나. 내 동생이 윤호를 소개할 때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라 했지. 참 잘 됐다. 내 동생이 신뢰하는 사람이라 아버지도 안심이 된다만 내 마음은 정말 확고한 거니? 네, 아버지. 윤호 씨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저도 제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로의 인생을 진지하게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재훈 씨는 딸이 평생의 반려자로 윤호를 선택한 마음이 깊고 확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호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재훈 씨 앞에 섰습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에서 재훈 씨는 윤호가 결혼 상대자로서 충분히 믿음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딸과 윤호가 결혼을 결심한 날,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지내길 바란다. 아버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을 걸고 따님을 아끼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윤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재훈 씨의 마음도 한결 더 놓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밝은 얼굴로 형이 될 윤호에게 기쁜 마음을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이제 형이 누나 남편이 되는 거네요. 그동안 친한 형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되니까 든든하고 좋아요. 누나랑 행복하게 사세요.
딸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환하게 웃었고, 한 손으로 윤호의 손을 꼭 잡고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딸의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예쁘게 잘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들은 재훈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따스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가 품은 벅찬 마음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했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게 더없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꼭 손을 잡고 살아가거라. 딸과 윤호는 가족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재훈 씨는 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이 사업을 이어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듯 했지요. 매일같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재훈 씨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재훈 씨는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도현아, 요즘 무슨 일이냐? 내 얼굴이 좋아 보이질 않구나. 그러나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답을 피하는 듯한 모습에 재훈 씨는 답답했지만 아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캐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저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며칠 후 재훈 씨는 우연히 소파 밑에 떨어진 아들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 메시지 알림이 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윤호. 평소 사위가 아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종종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재훈 씨는 순간 메시지 내용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약속한 2억을 이번 주까지 준비해. 그 정도는 해야 이번 프로젝트 지원을 미루지 않을 테니까. 재훈 씨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발신자가 윤호라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한참 동안 멍한 기분으로 서 있다가 스마트폰을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현아, 아버지가 이걸 보게 됐는데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이내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드리지 않아서. 너 혼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하지만 도대체 윤호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니? 잠시 숨을 고른 아들은 결국 재훈 씨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서 그동안 윤호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협력업체와 기술 지원도 윤호 형이 소개해 주었고 한동안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해 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호 형이 지원 일정을 계속 미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면 피하고 오늘처럼 직접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재훈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호가 내게 요구한 거라니. 그럴 이유가 없잖니. 윤호는 내 누나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누나와 결혼한 후 윤호 형이 갑자기 제 일에 간섭을 시작하더니 마치 회사를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누나가 알게 되면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재훈 씨는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왔을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혼자 무겁게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지요. 재훈 씨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체면 때문에 힘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고 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힘든 일은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윤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버지가 나서서
지혜를 모아 해결해보마. 우리 힘을 합쳐 이 일에 대처하자. 아들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재훈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강 사장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강 사장은 평소 업계 사정에 밝고 정보력도 뛰어나 재훈 씨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지요. 예전에 재훈 씨에게 큰 신세를 진 일도 있기에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 씨와 강 사장은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사장은 오랜만에 만난 재훈 씨를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재훈 씨의 근심 가득한 표정을 보고 진지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덤덤히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재훈 씨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사장, 오늘은 좀 민감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네. 사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네를 찾아왔네. 강 사장은 순간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김 사장님께 진 빚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재훈 씨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 결국 사위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위 윤호에 관한 일이네. 최근에 우리 도연이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중심에 윤호가 있는 것 같아. 자네도 아는 대로 그 친구가 우리 딸과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 그런데 도연이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더군. 강 사장은 순간 놀라면서도 더욱 진지하게 재훈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이와 윤호 씨의 관계라면 참 충격적입니다. 도연이와는 몇 번 사업적으로 일을 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라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역시 윤호가 왜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당장이라도 불러서 따지고 싶지만 딸 아이가 곤란해질까봐 차마 그럴 수도 없고, 혹시 윤호가 무슨 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지 자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강 사장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사장님, 가족의 일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도연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게 저로서도 안타깝네요. 제가 은밀히 움직여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훈 씨는 강 사장의 확답에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강 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탁하네. 강 사장. 이번 일은 우리 가족에게도 무척 민감한 문제라 조용히 처리해주면 좋겠네. 강 사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재훈 씨는 강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사를 느끼며 그간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저녁, 윤호가 예고도 없이 아들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이었기에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들뿐이었지요. 윤호는 문을 열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문을 닫고는 아들의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지요. 도연아, 내가 계속 말했지? 시간 끌 생각은 이제 그만하라고. 약속한 금액 이번 주 내로 준비가 돼야 할 거야. 도현은 예상치 못한 윤호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의 태도와 눈빛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져 섬뜩하기까지 했지요. 아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저도 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려면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금액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윤호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며 천천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윤호의 시선에 도현은 서서히 움츠러들었지만 애써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호는 아들의 책상 위에
몸을 기울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도연아. 내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모양인데 내가 소개한 협력 업체와 기술 지원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내가 기다려주길 원하든 말든 그 지원이 끊기면 내 프로젝트는 그대로 멈출 거야. 그 책임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은 윤호의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호의 말처럼 협력업체와 기술 지원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빠진다면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 뻔했지요. 도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윤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형,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약속 지킬게요. 한꺼번에 큰 자금을 마련하기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부탁합니다. 형, 저희 프로젝트도 형과 함께 키워온 일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윤호는 코웃음을 치며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으로 온 거야. 내가 원하는 날짜 안에 준비가 안 된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윤호는 그 말을 남긴 채 뒤돌아섰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호가 떠나고 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도현은 혼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오르는 불안과 초조함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2주가 지나 어느 날 강 사장이 재훈 씨와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훈 씨는 아들과 함께 강 사장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지요. 강 사장이 도착하자 재훈 씨와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 사장은 앉자마자 천천히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놓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리고 도연아,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호 씨는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도연이가 자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설계해 둔 것 같습니다. 아예 사업적으로 도연이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몇몇 기술과 협력업체를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구도를 짠 거죠. 아들은 충격에 잠긴 채 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윤호의 제안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지요. 강 사장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윤호 씨가 협력사로 내세운 업체와 기술 지원팀은 다른 대안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 같은 경우 제 쪽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재훈 씨는 놀란 눈으로 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오. 강 사장. 윤호의 도움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협력과 기술 지원이 있었다니.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너무 의존했던 것 같소. 그렇습니다. 김 사장님.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 개발에 투입된 자금이 일부 의심스러운 업체로 흘러들어갔더군요. 그중 정수진이라는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여사장은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자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저의 무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윤호 형의 말만 듣고 따라왔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훈 씨는 아들의 자책이 안쓰러워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초반엔 실수하기 마련이다. 내가 가족인 윤호를 믿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강 사장 역시 아들을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도연아, 오히려 일찍 문제를 알아차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윤호 씨의 지원이 없어도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그제야 아들은 어둡던 표정에서 점차 결의를 다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저에게 이렇게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윤호 형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끝까지 프로젝트를 해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연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윤호 형에게는 제가 직접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는 가족이라고 참을 수 없어요. 형이 저와 회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묻고 싶습니다.
재훈 씨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얽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재훈 씨는 아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할 일이다. 내가 나서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윤호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일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넌 너의 일에 집중하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강 사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나서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대로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재훈 씨는 아들과 강 사장을 차례로 바라보며 결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나도 이 일을 해결할 단단한 마음이 생겼네. 강 사장, 고맙네. 아들은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사위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를 사귀던 재훈 씨는 결국 사위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 씨는 이 일이 결혼한 딸에게까지 상처를 줄까 걱정되어 우선 아무 말 없이 사위 윤호만 조용히 부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저녁에 집으로 와 달라고 전했고 윤호는 여느 때처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응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의 가슴에는 사위의 행동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천연덕스러운 표정과 차분한 태도로 재훈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재훈 씨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단호한 얼굴을 마주한 윤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여유를 유지하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윤호가 입을 열기 전에 본론을 바로 꺼냈습니다. 오늘 자네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아는 대로 이야기하겠네. 자네가 내 아들에게 요구한 금액,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해보게. 윤호는 차분히 쏘아보는 재훈 씨의 시선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금액을 언급한 것은 제가 정말 도연이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고 한 것뿐입니다. 도연이가 큰 프로젝트를 처음 맡은 만큼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해내길 바랐던 마음에서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오해가 커지다니 저도 당황스럽고 억울하네요. 재훈 씨는 윤호의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재훈 씨는 사위의 속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윤호가 뻔한 변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하자 재훈 씨는 조금도 물러섬 없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다 안다네. 내가 자네가 한 일들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 협력 업체와 기술 지원도 굳이 자네가 아니어도 충분히 대안이 있다는 것까지도 말이야. 도현이가 자네에게 기대어 주저앉도록 한 것도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알기 어렵도록 미리 설계한 것도 전부 알고 있다네. 윤호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지만 한쪽 입가를 애써 올려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그냥 제 경험을 도연이에게 전수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뿐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이도 그저 저희 조언과 도움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재훈 씨는 사위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데 더욱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보이는 뻔뻔한 태도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다는 걸 확인한 그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려. 윤호, 자네가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도연이에게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지금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받아들이게. 도연이를 진정 걱정해서 돕고 싶었다면 자네는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자네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모든 걸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두지. 윤호는 재훈 씨의 말에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꾹 가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이 맺히고 이제는 여유를 가장했던 얼굴에 진심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재훈 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아들이나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나는 자네가 뭘 노렸고 어떻게 일을 꾸며왔는지 파악한 상태네. 더 이상 억울하다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지 말게. 자네가 솔직해진다면 나도 자네와 대화할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재훈 씨의 강력한 경고에 윤호는 입술을 다문 채 재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재훈 씨의 태도에 윤호는 차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동안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재훈 씨는 강 사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정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업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도 큰 금액의 자금이 그녀의 회사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강 사장의 도움 덕분에 협력업체와 기술 지원을 새로이 확보하면서 프로젝트가 안정되자 재훈 씨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사위와 정수진 사이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와 아들은 정수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윤호의 행적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수진은 다름 아닌 윤호의 내연녀였고 윤호는 프로젝트 개발비를 핑계 삼아 회사 자금을 그녀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훈 씨는 더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서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동생이 집을 찾은 것이 반가운 듯 밝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야. 윤호와 관련된 일인데 혹시 정수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진이요? 아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재훈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끝까지 진실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수진은 윤호의 내연녀야. 윤호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가져간 자금이 사실 그 여자의 회사로 흘러갔어. 그동안 윤호가 우리를 속인 채 자금을 그 여자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다. 서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재훈 씨를 바라보던 그녀는 손을 떨며 입을 막고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설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이렇게까지 믿고 기다려왔는데... 재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아,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전부 사실이야. 자금 흐름을 일일이 확인했고 윤호가 내연녀에게 자금을 빼돌린 증거도 찾았다. 윤호는 너와 우리 가족을 철저히 속여온 거야.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재훈 씨와 아들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에 잠겨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연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윤호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일 때문에 예민한 건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차가워지기만 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더니 요즘은 저를 무시하는 말까지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요즘은 정말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고백에 재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딸이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윤호 형을 내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현아,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윤호와 결혼하겠다고 선택한 건 나였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지. 그래도 이제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 더는 이런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아. 재훈 씨는 서연의 결단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녀가 스스로 이별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와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라. 서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도 한 걸음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단단히 맞닿은 그 순간 가족은 눈물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진실을 털어놓던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며 윤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재훈 씨와 아들 그리고 서연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본 윤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다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우리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이니 좀 의아하네요. 윤호의 태연한 말에 서연은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젠 당신의 실체를 다 알게 됐어. 우리 가족을 속이고 나를 속인 당신의 본 모습을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어. 윤호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대체 뭘 했다고 온 가족이 모여서 날 공격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알기나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재훈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며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 자네에게 묻지. 정수진이라는 여자를 아나? 도대체 우리 아들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비로 마련한 자금이 왜 그 여자의 회사로 흘러간 건가? 윤호는 그 순간 잠깐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큰 소리를 치며 반박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함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몰아붙여서 좋을 게 뭔가요? 장인어른 회사가 과연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의 말에 서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 내 가족을 협박하는 거야? 더 이상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윤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나가! 내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말라고! 그 순간 재훈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나 윤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윤호는 뺨을 감싸쥐며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훈 씨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윤호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감히 내 자식들과 우리 가족을 상대로 그리고 내 회사를 상대로 도전하겠다고 하는 건가?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리고 이 집,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야. 이 자리에서 당장 꺼져! 윤호는 완전히 밀린 기세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재훈 씨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느낀 윤호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집을 나섰고 재훈 씨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재훈 씨는 사위 윤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윤호가 저지른 업무상배임과 횡령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그가 부당하게 사용한 자금의 반환 청구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가족에게 더는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사위가 회사와 자택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연녀 정수진 역시 불법 자금 수령 공범으로 고소하며 횡령 자금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그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재훈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훈 씨는 그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을 다잡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호는 그 앞에 주저앉아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정수진이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 여자가 주도한 일이라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재훈 씨는 말끝마다 책임을 회피하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속이 차갑게 식어감을 느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죄를 정수진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얄팍한 변명을 듣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윤호, 그렇게 비겁하게 책임을 돌리면 내가 다 믿어줄 줄 알았나? 이 모든 일이 다 정수진 탓이라니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숨으려 드는 거지? 내가 널 이렇게까지 잘못 봤다니.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알겠군. 윤호는 재훈 씨의 날카로운 비난에 입술을 깨물며 또 다른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감당할 죄값은 법이 곧 종합선물 세트로 다 돌려줄 테니 기다려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윤호는 재훈 씨의 단호한 말에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초라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걸 실감한 듯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 씨는 그 뒷모습을 매섭게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문자 한 통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풍파를 맞닥뜨렸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위가 내연 관계와 회사, 자금 유용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사위의 완강한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혼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 사위에게 있다는 것이 법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호가 은닉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생각하며 아끼던 사람이었지만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 앞에서 재훈 씨는 더 이상 미련이나 동정심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자식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굳건해졌지요. 이제 재훈 씨는 상처 입은 자식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털어내고 회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독자 여러분 또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지원자이자 보호자일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지금도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